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입양 후 취소 또는 아이 바꾸기 등을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다시 추가 설명에 나섰는데요. 파양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정치권 반응 등 각계 반응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45번 기자, 아니죠. 박민규 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잘 짚어줬으니 이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하는 방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독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 66번 기자님. 싱어게인 17호 37, 55, 59, 32호, 47, 30호 20호 23, 33, 29 13호 10호가 11호, 26호 자, 첫 번째 가수는 63호 가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가수는 30호 가수님입니다. 네, 요새 워낙 핫한 방송이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가 번뜩 싱어게인 방식 어때요? 제안한 건 아닌지 저 혼자서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JTBC 청와대 일진 심수미 기자는 44번이고요. 막내 박민규 기자는 45번. 둘 다 아쉽게도 질문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질문이었죠. 박 반장도 소개를 했지만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친정인 민주당에서 더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했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한 발 물러선 이낙연 대표는 오늘 재차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도 일치된 생각이고요. 또 당 대표께서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사면을 적절한 때 건의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제는 좀 피신 걸로 혹은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심차게 꺼내든 사면 카드, 이낙연 대표에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하락이라는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사면론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만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을 찾아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 회견을 노심초사 지켜본 또 다른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당초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회견 취소를 알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요. 일단 아직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다. 둘째, 보편이냐 선별이냐도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다. 셋째, 다만 지자체가 알아서 주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 번째 문장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00년 만에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 이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입양 전 검증을 강화하고 애착 형성을 위한 결연 기간, 사전 위탁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이 됐죠.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또는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아의 인권을 고려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안입니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인이가 학대받는 게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서냐, 강아지도 파양하지 않는다 등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어도 된다. 바꿀 수 있다. 입양을 철회한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 입양하고 출산하고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에게 아이를 고를 기회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파양도 절대는 있어서는 안 돼. 제도 같고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아이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파양을 하는 거는 출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출산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입양하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과 실무 절차라도 알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가 아닌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은 인권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이 맞느냐라고 질타했는데요.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해명이 나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면서 이는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을 듣고도 방금 들으신 청와대의 설명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죠. 자칫 모든 입양 가정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은 피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대책을 말하려면 입양제도 보완도 보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더 방점을 뒀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입양 취소 아이 바꾸는 방안도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